수류탄이 없어졌습니다. 총알 아닙니다. 탄창 아닙니다. 대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수류탄이요. 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하스님 군대 사연 자주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보고 이런 사연도 보내도 괜찮을까 하고 생각 끝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제가 경험했던 군대는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연평도 사건 때문에 비상대기한 적도 있고, 기순자 노크 사건으로 동기가 영창을 가기도 하였고,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나서 북한 쪽 산이 민둥산이 되기도 하고, 산불 때문에 지뢰들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초장 탈영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많은 군생활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지만 아직도 아찔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5년 전쯤 저는 강원도 산과 바다가 만나는 22사단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야 순규야, 그럼 제 순규, 너 다다음 주에 휴가 나간다며?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좀 나가자. 그게 무슨? 아니 먼저 좀 나가자고. 형 급한 일 있으니까. 아 근데 그 휴대전화. 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마지막이다. 내가 먼저 좀 나가자고. 알겠습니다. 자, 그 형이 휴가 갔다 와서 돈 줄게. 이번에 분명 주신다고. 아이씨, 누가 떼어 먹냐? 아 준다고요. 아직도 부대 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야전 장교 출신 군사건 전문가가 있는 캡틴 법률사무소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02-521-8520. 예. 캡틴 법률사무소죠? 저희 부대 있게. 사건 두 가지 중 하나는 훈련병 수류탄 사건입니다. 저는 살집이 있어 당시 건강소대에 있었고, 수류탄 훈련 거의 마지막쯤 수류탄을 인계받았습니다. 당시 제 뒤로는 남은 인원수 10명 정도가 있었고요. 제 기억으론 다들 건강소대 친구들이었고 땀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수류탄을 물구덩이로 던진 후 15m 떨어진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긴장이 풀리고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거의 끝이기도 했고, 조교들도 교관들도 긴장이 서서히 풀릴 시간이었습니다. 1사로와 4사로에서 각자 던지는데 복명복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류탄 인계, 안전클립 제거, 수류탄 투척. 굉장히 여러분 간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들, 갔을 때 긴장 존나 된다. 1초에서 2초 뒤에 갑자기 엎드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4사로 병사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1사로 앞쪽으로 수류탄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이 아니라 대각으로 던진 건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 그럴 수 있어. 너무 긴장을 하면 사람이 실수를 분명 하니까. 보통 수류탄을 던지면 바로 숙이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데, 다행히 끝까지 계속 지켜보던 교관님이 있으셨고, 교관님이 엎드리란 소리와 동시에 2초에서 3초 뒤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류탄 교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있고 경사 끝에는 물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굴러서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야 되는데, 하지만 그 수류탄은 그쪽으로 굴러가지 않았고 경사 중간쯤에 배수로 관을 맞고 튀어 올라 공중에서 폭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엎드려난 소리에 저도 엎드려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터진 후 연기와 함께 파편들이 1사로 앞에 박히고 교관 중에 한 분이 다치시고 피를 흘리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터져서 진짜 실제로 맞았나봐요. 얼마 있다 구급차가 왔고 훈련병들을 무사했지만, 나중에 들린 소식으로는 다친 교관님은 관통상으로 의병 전역을 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터지는 수류탄은 그냥 물보라 일으키면서 무지개가 보이고 아름답기까지 했지만, 실제 수류탄이 터지면 정말 미쳤구나 하며 실제 수류탄의 위력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동기의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두 번째 수류탄 사건 또한 충격적인데요. 효자손님도 알겠지만 GOP 병사들은 항상 수류탄과 실탄 70발을 챙기며 근무에 투입이 됩니다. 근무 투입 전에 보통 간부들이 실탄을 나눠준 후 분대장 통솔하에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총 안전검사 후 탄창 장착, 그리고 실탄 장전 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밀조를 하며 순찰을 한 후 경계 초소로 들어갔고, 사수는 앉아도 쉬고 저는 서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애기야. 초소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 북한 쪽 전방을 보는 게 아니라 간부가 오는 쪽을 항상 지켜보면서 경계대기를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서던 중에 가슴에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수류탄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한데요. 가슴에 수류탄 주머니가 따로 있었고, 수류탄 주머니에 수류탄이 없다니, 어디서 터진 건지 모르겠고 사라진 거 누군가 알면 영창은 물론이고 평생 군생활이 미친 듯이 꼬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소대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를 총알도 아니고 수류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진짜 그냥 된 겁니다. 총알을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찾는데 수류탄이라니, 그것도 2km 정도 되는 순찰길에서 잃어버렸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분명 떨어졌으면 소리가 났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마음에 사수에게 보고를 하지도 못했고 한번 찾아보자 하고 순찰 도는 내내 땅만 보며 찾았습니다.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면서 이렇게 뭘 찾아봤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못 찾으면 진짜 내 인생 뗀다면서. 하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순찰이 끝나고 경계초소로 돌아와서 다시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는지 사수는 어디가 아프냐면 물어보았지만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사수한테?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군생활이 끝나나, 타령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초소 안에 있던 통신 전화로 무전이었습니다. 통신원 땡땡 초소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실에서 온 무전이었고 당시 상병 고참이었던 이병장님께서 저를 찾는 무전이었습니다. 통신원 이병 땡땡땡 전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야, 그래서 수류탄 놓고 갔더라. 수류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신이시여. 그때 처음 신을 찾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 근무 투입 때 수류탄을 안전검사대 위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가 됐든가 찾아서 다행인데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돌아갔을 때 약간 지옥이야. 같은 지옥인데 사실 잃어버린 것보단 낫긴 하다. 총을 장전하면서 거기에 올려두고 그대로 근무 투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오자마자 상황실 이병장님께서 나오시더니 조용히 수류탄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잘 챙겨라 하고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군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안전검사와 함께 탄과 수류탄을 반납 후에 모든 긴장들이 풀리고 이병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절까지 했습니다. 혼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쌍욕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수를 덮어주고 챙겨주는 모습의 고참, 이런 고참은 당시 시대를 감안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 중에서도 개천사.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1병이나 상병급에서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아마 진짜 쳐 맞았을 거야. 2등병이라 야, 얘 여기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타령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어 해서 그냥 이렇게 타일렀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고참들이 많다면 타령도 사건 사고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역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때 아찔함은 기억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 그걸 가르쳐 주었던 고참 때문인지 군생활이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한 번쯤은 용서한 그런 사람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효자손님 유튜브 보면서 떠올라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은 군생활하면서 어떤 큰 실수를 했는지, 그런 실수가 있다면 저에게 많은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